안녕하세요. 프로나널입니다. 예비역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군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훈련이 진행됩니다. 민간인이었다가 군인이 되는 과정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교육이 바로 기초군사훈련, 소위 말하는 훈련소, 해병대 같은 경우는 교육훈련단이 되겠죠. 네,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이제 육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대 배치라 그러고 해병대 같은 경우는 실무 배치라 그러는데 이제 각 부대로 또 배치돼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후반기 교육이라고 해서 사실 이제 뭐 실무나 자대에 가기 전에 뭐 통신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뭐 수송 같은 경우는 또 후반기 교육이라서 또 후반기 교육을 받고 본인이 배치받은 그 부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이런 이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수송이나 통신, 뭐 보급 이런 병과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교육들을 받아야지 이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에서 보면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고 지원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타군에서 사실 군 생활을 해보진 않아서 이제 타군은 어떤 훈련들을 어떤 교육들을 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복무했던 기준을 말씀드리면 해병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수교육, 이 낙하산을 타는 점프하는 그거 그리고 수색교육 같은 경우는 지원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색대에 대해서 복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수교육과 수색교육이 의무교육이었습니다. 당연히 그걸 받아야 수색요원으로서 역량이 되어서 이제 어떤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였죠. 근데 이제 다른 이제 인원들, 예를 들어 연대에서 복무하는 인원들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공수대대에 있던 인원들은 당연히 받겠지만 이제 그 외에 병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색교육이나 공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지원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인원들 외에 플러스 이제 지원자를 받는데 그 지원자도 사실 지원 가능한 인원만 지원받아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이 진행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원해서 받는 교육 같은 경우는 퇴교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까 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다 웬만하면은 다 수료를 하겠죠. 진짜 큰 문제가 없다면 수료를 못할 리가 없겠죠. 근데 지원해서 받는 교육 같은 경우는 퇴교자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도 적었는데 해병대 수색교육 안타까운 퇴교라고 그랬는데 이제 사실 수색교육에서 이제 퇴교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본인의 의지에서 퇴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퇴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병대 수색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영상 속에서 좀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 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색교육은 이제 수색요원으로서의 이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저희 때는 이제 교육이 거의 한 3개월 정도 진행되었고, 그 외에 이제 지상전 교육이라고 해서 한 달 동안 또, 뭐, 포병 활용 유로라든가, 뭐, 항공 지원 요청, 그리고 뭐, 독도법, 또 그 외에 IBS 운영,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교육을 받고, 또 이제 그 해상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수익교육에서 또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보면은, 침투 수영, 평영으로 할 수 있는, 뭐, 최소한 4km 이상 수영할 수 있는 그런 평영, 그리고 장거리 침투 수영이라고 해서 핀 수영인데, 요 오리발로 수영할 수 있는 요런 부분들, 그리고 스쿠바 장비를 이용해서 뭐, 침투라든가 수색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 그리고 이제 뭐, 지옥주라고 해서 이제는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면서, IBS, 운용이라든가, 뭐, 보드 헤드캐리,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훈련하는, 이런 부분들이, 교육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교육 과정 중에 퇴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사실 첫 번째로 퇴교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용이 정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용이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퇴교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수액교육 자체가 수용이 안 되면 그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수용이 안 되면 당연히 뭐 아까 말씀드린 오리발 수용도 할 수 없겠죠. 수용이 안 되면 스킨 스쿠버 같은 스쿠버 교육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되면 이 교육 자체를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복무했을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아니고 한 70%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특별하게 영법을 할 수 있는 수용은 영법을 하는 그런 수용을 한 인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생존 수용,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물에 떠 있을 정도의 수용을 했지 뭐 정확하게 평형을 구사한다든가 뭐 자유형을 구사한다든가 이런 영법은 이렇게는 못했었고 대부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수영을 거의 못하는 조, 그리고 조금 할 수 있는 조, 그리고 한 중간 정도, 그냥 영법 정도 할 수 있는 조, 그리고 최상위급은 이제 밖에서 수영을 하다 와서 이제 자유롭게 영법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조. 그렇게 해서 한 4개 조로 나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아래 하위 등급에 있는 조들이 사실 계속 연습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서 최소 중급 이상 정도 수영 실력이 돼야 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요 과정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퇴교를 당합니다. 이제 거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인원도 있고, 그리고 정말 본인이 노력했지만 수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용을 하려고 하지만 물에서 그런 동작들이, 평형 동작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물을 이렇게 딱 이렇게 당기면서 이런 동작들, 그리고 발을 차주는 동작들, 이런 동작들이 물 속에서 들어가서 돼야 되는데 지상 동작은 되겠지만 물 속에서 그게 안 되면 수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퇴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다치는 경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체력도 되고 수영도 할 수 있고 아까 말한 장거리 침투 수영도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역량은 되는데 본의 아니게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 계속 해상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매일같이 바다에 들어가거든요. 거의 바다에 들어가는 시간이 꽤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상처 하나를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은 그게 계속 물에 들어가서 덧나고 곪고 막 그렇게 되면 이게 상처가 점점 커져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처 치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퇴교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스쿠버 교육을 받을 때 그 공기통 있지 않습니까? 공기통을 옮기다가 실수로 본인의 발을 찍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상처가 아닐 것 같지만 이 발을 찍게 되니까 발이 부어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구보라든가 여러 가지 물에 들어갈 때 문제가 많으니까 그런 경우도 어쩔 수 없이 또 퇴교를 당합니다. 또 이제 그 외에가 이제 해상에서 하는 훈련, 그리고 수영을 하다가 바닷물을 많이 먹게 되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계속 추위에 떨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교육생인 입장에 막 춥고 배고프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폐렴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폐렴이 걸리게 되면 그건 자동으로 퇴교당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본인도 힘들고 교육을 계속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퇴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자신의 의지에서 퇴교하는 경우인데, 사실 이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많지는 않고, 왜냐면은 교관 조교들이 거의 반협박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교육을 포기해버려서 퇴교당하는 인원도 있기는 합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첫 번째, 두 번째에 비해서 현저히 없긴 하지만 그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퇴교를 당하게 되는데, 사실 퇴교를 당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대에서 지원한 인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대를 복귀를 하면 되지만, 수색대에서 퇴교당한 인원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차수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냥 다른 부대로 전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본인한테 약간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색대에서 복무하다 또 연대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하여튼 군생활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생각한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수색교육에 지원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충분히 박수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의무교육처럼 제가 본인이 직접 받아야 되는 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색대에서 복무하는 인원들은 물론 당연히 받아야 하겠지만, 일반 연대에서 지원한 인원들 같은 경우는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이지만 본인이 그 힘든 교육을 지원해서 받게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어찌됐든 내 의지든 어떤 다른 상황에서 퇴교당하게 돼서 약간은 그래도 좀 씁쓸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 인원들인 그 교육을 지원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박수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래서 안타깝게 퇴교를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하여튼 수료하는 인원과 또 퇴교당하는 인원들 그렇게 또 나눠지게 되고, 또 수료하는 인원들은 수료하는 인원대로 그 교육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또 퇴교하는 인원들은 그걸로 해서 군생활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퇴교 당하게 되면 또 본인의 부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부대에 가서 또 본인의 또 주어진 임무에서 충실히 군복무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퇴교당하고 했다고 해서 군생활이 크게 문제가 되고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그분들은 그 수색교육을 지원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박수 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비단 수색교육뿐 아니라
군에서 진행되는 참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교육들이 쉬운 교육은 하나도 없죠. 그냥 눈으로 보기에 편해 보이는 교육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 되게 힘들어 보이는 교육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힘든 교육은 힘든 교육대로, 쉬워 보이는 교육은 쉬워 보이는 교육대로 다 고충이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그 복무로 하는 인원들이 그런 교육을 다 받고 훈련하고 또 한번 해보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안보가 지켜지는 게 아닐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곳에서, 많은 부대에서 자체 교육이라든가 뭐 통합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또 그 교육을 토대로 해서 실제적인 실전적인 훈련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력이 유지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국군 장병 여러분 노고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예비역들도 또 사회에서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또 예비역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푸른알과 구름TV의 푸른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